자, 이제 디벨로퍼를 위한 주차장 실습 뭐냐면 이제 조금 어려워요. 주차장만 나오면은 다 포기해. 포기하냐면 법 조문이 우리가 읽기가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 실무하는 그 설계하시는 분도 이거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맨날 했던 것만 그대로 설계해요. 바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차장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2.1m였는데 지금 몇으로 바뀌었고요? 2.3m가 5m로 바뀌어서 그럼 면적을 곱하면 5, 3, 15, 5, 2, 10이니까 11제곱미터죠. 몇 평이에요 그러면? 11제곱미터면? 한 3.4평 정도 되죠? 그럼 주차장 한 대가 3.4평이 필요하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근데 주차장 정도면 3.4평? 야, 그럼 10대를 되려면 34평이 필요한 거네. 34평이 10대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억할 게 32평형 아파트가 한 10대에서 9대다. 그거만 알고 있어도 되게 개념이 좀 잡히는데, 대부분 50평대 사시나? 30평대 아파트 정도 크기가 주차 대수 10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 감이 잡히지. 30평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30평형대 아파트면은 그 정도 크기가 10대야. 내가 땅을 얼마나 사야 되는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한 면, 두 면에서 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2.1m였던 게 커지면서 2.3m로 바뀌었다는 건데, 옛날에는 이게 2.1이었는데 문콕 사건이 있었죠. 문콕. 뭐 문만 열면 쿵 해가지고 옆에 다 찌그러지니까 너 몇 살이냐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자꾸 생기니까 문콕을 좀 방지하겠다 해서 기준을 좀 강화시켰는데, 이게 옛날에 1990년에도 2.3m였다가 2.1로 완화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주차장이 컸는데, 그래서 최근에 주차장이 좀 줄었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요게 1990년 이후에 2.3m를 유지하다가 이거를 2.3m를 2.1m로 줄였다가 다시 이게 2.3에서 235에서 2.5로 확대를 시킨 거지. 2.3에서 2.5로 235에서 2.5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1제곱미터니까 한 3. 몇 평이 3.4평 정도 되는데, 볼까? 여기 있다. 노상 주차장이 있고 노외 주차장이 있고 부설 주차장이 있어요. 우리 노상은 뭘까? 노상? 그냥 동네 가다 보면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노상 주차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근데 노외는 길 외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왼쪽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이걸 노외 주차장이라고 그래요. 건물에 딸려 있을 때는 부설 주차장이라고. 이 건물에 딸려 있는 주차장 뭐예요? 부설 주차장.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건물이 주차 대수가 10대가 필요한데 땅이 지금 3대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타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건축물에 딸려 있는 주차장, 부설 주차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설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 연습장 등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워낙 유발을 많이 하는 것들은 그 설치된 주차장으로 건축물하고 뭐 이용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주차장을 부설 주차장이라 한다. 근데 요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을 제가 요약한 거거든요. 요약한 건데, 건축물의 용도가 뭐냐? 지금 현재 29개 용도가 있는데, 그 29개 용도마다 주차 대수 기준이 다 다르다. 그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법률에는 최대 규정하는 건 최대로 해놓고 지자체에서 그 조례로 따로 위임을 했어요. 무조건 조례 보셔야 돼요. 근데 법을 찾은 다음에 조례까지 봐야 되는데, 부설 주차장에 해당 지자체 조례를 보는데, 여기서 시설 면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전용 면적에다가 주차장을 뺀 공용 면적 있죠. 주차장이 아닌 거를 다 더한 거를 시설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주차 대수 계산 결과 한 대 미만이 나왔어. 0.99, 0.98, 0.78 나왔다. 그럼 얘 빵대로 봐요. 여기 계산을 했더니 한 대 미만이 나오면 0대로 계산하면 된다는 말은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 그리고 주차 대수를 계산했더니 1.42가 나왔어요. 그럼 일단 한 대 이상이 나올 경우에 아까 소수점 첫째 자리하고 둘째 자리 중에서 뭔 버린댔죠?
둘째 자리 버리고 첫째 자리에서 0.5 이상이면은 올리는 됐죠. 한 대. 0.5 미만은 버려야 되니까 빵대가 되겠지. 그래서 1.5일이다 그러면은 둘째 자리 버려야죠. 올려야 되니까 몇 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법조문에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이거 이해하시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1.49라고 돼 있죠. 그럼 둘째 자리는 버리는 거죠. 버리고 요거 4, 4, 5입이니까 내려야 되죠. 몇 대가 되겠네? 한 대로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된다. 참고로 소수점 첫째 자리만 보고 둘째 자리는 무시하면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진료하는 건물이야. 그리고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때 기존의 용도 변경 및 증축한 산정 결과를 합산해서 기존에 있던 대수랑 용도 변경을 했을 때의 대수가 더해서 그 대수 충족이 안 되면 용도 변경이 안 되게 하겠다. 그걸 법 조문에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서울시는 근생이 지금 현재 2.5에서 2.5m 곱하기 5 하는 요 대수가 한 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근생을 할 때 아까 몇 제곱미터다? 134제곱미터당 요 한 대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134제곱미터당 한 대인데, 여기 있어. 134제곱미터당 한 대의 부설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133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33제곱미터면 0.99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0일 때는 몇 대? 빵대. 빵대야. 한 대 미만이니까 설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133까지만 지면 돼. 근데 나는 주차 대수 한 대인데 최대로 짓고 싶을 수 있죠. 얼마 질 수 있냐? 그럼 어려운 거 아닌데, 있어. 이와 같은 점 이용해서 한 대 가지고 근생을 건축할 때 최대 얼마까지 질 수 있냐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완전하게 뭐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좀 전에 한 대가 값이 1점 땡땡 할 때 한 대가 되려면 둘째 자리는 버리고 여기서 4, 4, 5, 2판 됐죠. 최대로 쓸 수 있는 숫자가 4. 그럼 여기 9가 최대죠. 그럼 1.49가 최대잖아 지금. 그럼 여기 134제곱미터에다가 1.49를 곱하면 199.66이 나와요. 이 199.66을 134로 나누잖아요. 그럼 1.49가 나와. 1.49는 버리니까 한 몇 대? 한 대 가지고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199제곱미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할게요. 지금 현재 134제곱미터당 몇 대라고요? 한 대. 근데 내가 지금 질려는 면적이 뭔지 모르잖아. 그게 한 대가 되려면 1.49가 나와야 되잖아요. 난 이 X값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1.49에다가 134를 곱하면 되죠. 혹시 역산이라고 아세요? 더하기는 이항이라고 하잖아. 역산이라고 그래. 인수분해 하는 건 전개한다고 그러고. A항, B항, C항 뭐 나누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근데 그거 그렇게 고도로 발달된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인수분해 안 물어봐요. 그냥 여기로 가는 건 아시죠? 그럼 X에다가 X값은 134에다가 149 곱하면 199가 나올 거야. 그럼 199를 하게 되면은 1.45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주차 대수가 지금 현재 이 땅이 한 대밖에 안 나오는 땅이면 난 최대로 지을 때 얼마까지만 지면 돼요? 199제곱미터까지 지면 된다고. 말뜻이. 이걸 이용해야 내가 최대로 질 수 있는 면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있어. 요 공식 같은 경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에다 X값만 제가 넣은 거고요. 그럼 이제 법조문이 어떻게 써있나 보실게요. 일단 이 주차장 법을 찾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법을 공부 되게 많이 한 사람도 못 찾아 잘. 그래서 일단은 내가 서울이니까 그럼 주차장법을 보되 주차장법을 본 다음에 어디 조례까지 보셔야 돼? 서울시 조례까지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 제 카페 가시면은 그 법제처 사이트 아시죠? 거기 들어간 다음에 주차장법이라고 검색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써준 사람 저밖에 없을 거야. 태어나서 이거 처음 볼 거야. 주차장법 검색해. 그 다음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별표에 보면은 그 주차장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라고 나와요. 그거 이제 법조문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서울시다 그러면 지자체 조례에서 해당 지역 명칭하고 주차장을 같이 검색해야 되는데 서울시 부설 주차장 이렇게 하시면 안 나와요. 서울특별시라고 쳐야 돼. 서울시 치면 절대 안 나와. 서울특별시 뭐라고 써야 돼? 주차장. 그럼 이제 각 자치구별로 조례가 나올 건데 밑에 보면 번호 1, 2, 3,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누르다 보면 서울특별시 부설주차장 조례라고 해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이라고 나올 거예요. 요거가 이제 한글 다운 받으셔서 바탕화면에 이제 저장해 놓고 요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서울 게 아니다 그러면은 요 단어를 부산이다 그럼 뭐라고 써야겠네? 부산광역시, 직할시 아니에요. 부산광역시 주차장 이렇게 해야 돼. 울산은 울산광역시 주차장. 평택은 평택광역시는 없어요. 평택시 주차장. 양평이면 양평군 주차장 치면 돼요. 이거를 못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집에 가서 찾잖아요. 뭘 눌러야 될지를 몰라. 이게. 그래서 이걸 찾아내면은 이제 내가 뭘 찾아야 되냐면, 주차장법은 기본적인 법 규정만 있어요. 근데 내가 지자체 조례가 서울이면 서울에 있는 부설 주차장 기준을 봐야지,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주차장 관련 포인트는 일단 내가 건물을 새로 질 거다 신축할 때 봐야 돼. 근데 이미 있는데 용도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가게 되면 변경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같은 거는 기재비용 이렇게 외우거든. 근데 허가 사유라고 해서 허가 나는 게 아니라 주차 대수가 맞아야 이 용도비용 허가가 나는 거예요. 허가 사유라고 해서 허가가 바로 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 맞고 이 기준에 맞고 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냥 허가 사유니까 넣으면 허가 나오는 줄 알고 생각하시면 안 돼. 쉽게 말해서 상가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거는 잘 될까 잘 안 될까요?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거 쉬워요. 근데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는 건 왜? 주택을 3개로 해버리면 주차대수 1대였는데 집을 3개로 방을 쪼개잖아요. 그러면 주차대수 3대야. 1대짜리가 3대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주차대수가 여유가 있었어야지. 여유가 없었으면 용도 변경이 불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생으로 바꾸거나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꾸기가 쉬운데 주거로 바뀌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신축을 할 때는 그냥 세대수와 관련이 있는 거고,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용도 변경 되는 놈이 주차 대수가 좀 센 거로 가는 것들은 힘들다.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는 기존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항상 지자체 조례를 봐야지 법조문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찾는 방법은 제가 순서대로 해놨어요. 자, 여기 법제처라는 사이트 가셔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이렇게 쳐도 되고, 자세하게 설치관리 조례 해도 되는데, 서울특별시 주차장하고 검색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조문에 눌러놓고 별표를 누르면 서울시 여기다 부설주차장에서 2번에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에서 별표 2번에 있어요. 별표 2번에 있는 거 요거 한글 보이시죠? 요 한글 다운 받으면 요 놈이 나오는 거야. 그 놈 중에 아까 제가 근생은 아까 얼마 나온다고 그랬지? 134제곱미터도 한 대라고 돼 있죠. 서울시라서 그래요. 부산은 150으로 돼 있고 뭐 울산은 뭐 120으로 돼 있고 다 달라.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서울 걸 베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거를 베껴 놓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가 있거든요. 근데 다중하고 다가구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서울시에서는 단독 주택 해놓고 누구는 뺐네. 다가구 뺐으니까 단독 다중만 얘기하는 거죠. 단독하고 다중주택은 시설 면적 50을 초과하고 150 이하일 때 한 대인데, 150을 초과하면 한 대 플러스 150 초과할 때 100당 하나다. 그래서 100분의 시설 면적 마이너스 150이 된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시설 면적 마이너스 150 했었잖아. 그 대수가 땡점 땡땡이 됐을 때 둘째 자리 버리고 소점 첫째 자리에서 4, 4, 5 입해서 대수 산정한다. 이거 써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 안 하면 이거 보고서 누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걸. 막 좀 어렵긴 하죠. 괜찮아. 할 수 있어. 요게, 부설 주차장 기준이라고 그래서 제가 단독주택만 따로 이제 정리해본 거고, 글씨 안 보일까봐. 근데 여기, 다가구하고 공동택이 같이 써 있죠. 다가구는 일로 왔단 말이에요. 다가구는 일로 와서, 업무시설하고 오피스텔은 주택 건설 기준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산정하겠다. 다가구하고 오피스텔도 전용 면적 산정할 때 공동주택 전용 면적이 안목치수라고 해서 내 눈으로 잰 치수 있죠. 내가 앞에서 눈으로 본 잰 치수. 혹시
단독주택, 이게 단독주택이 30평이고 30평. 예, 아파트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이 30평. 여러분이 A입니다. 단독주택 들어갔다가 나왔고 공동주택 들어갔다가 나왔어. 어디가 더 넓다? 단독주택 30평에 들어갔다가 보고 나왔어.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갔다가 나왔어. 어디가 더 넓어요? 얘가 더 넓어요. 이게 뭐냐면 전면적 산정할 때 여기 내벽이잖아요. 공동주택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요거를 30평이라고 해요. 요걸 30평이라고 그러고 공동주택은 외벽에 내부선 있죠. 내부선을 가지고 30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는 요 벽면적이 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더 넓어. 이게 1993년인가 그때 바뀌면서 아파트 30평인데 그때 화장실 하나 더 생긴 거예요. 4평이 늘어나니까 화장실 하나 더 넣고 화장대도 하나 더 놔도 이 공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치수 되면서 아파트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안에서 잰 치수라고 해서 이게 외벽이면 예, 내가 보는 이 면적이 30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단독주택은 외벽의 절반이 붙어 있다고. 근데 지금 현재 얘가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다가구는 공동주택이 아니죠. 다가구는 그러면 단독이니까 외벽의 중심선으로 해야 되는데 전용면적 산정할 때 얘도 똑같이 안목치수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다가구하고 오피스텔도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안에서 잰 치수를 하겠다 이 뜻인데 이거를 누가 읽고 이해를 하냐고 이거를 못하지. 그래서 요 말뜻은 이해하시면 되고 골프장은 뭐 홀당 10대 뭐 이런 거 정해져 있고 수영 공장은 몇 명당 얼마 그리고 저기 창고는 400제곱미터당 한 대니까 창고 하면 주차장이 거의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애들이 차를 다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근생보다 너무 세다. 근생은 134제곱미터인데 얘는 400제곱미터당 한 대. 그 밖에는 300제곱미터당 한 대. 이건 서울시 거예요. 지금 제가 본 건 서울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다중주택의 역사가 되게 깊은 이유가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바꿨는데 이게 올해 6월달 개정되기 전에 우리나라 1인 가구, 2인 가구 늘어나면서 다중주택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다중주택은 주택 부문만 규모를 산정하는 타주택, 즉 다가구, 다세대하고 달리 옛날에 총량으로 했어요. 연면적으로 규제했어요. 연면적. 이 연면적을 330 이하로 지어라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초가 660 이하, 66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다중만 연면적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다 더해가지고 330 이하로 지어라. 이게 문제가 생겼고 또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해놓고 그때는 연면적 330 이하에 3층 이하라고 돼 있죠. 이걸 3계층으로 바꿨어요. 3층 이하라는 건 무조건 1, 2, 3만 지라고 그랬었어요. 3개만 지어야 돼, 3층까지만. 근데 이거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다중주택도 이렇게 바꿉시다 해서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330 이하로 3계층 이하로 지어라고 개정된 거였어요. 6월 전까지. 근데 올해 6월 17일부터는 이거를 660으로 완화한 거지 그냥. 이 말뜻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기 그럼 이제 통일됐네 이제. 어떻게 통일되는지 보여줄게요. 이제는 다중주택도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이하고 660 이하고 3계층 이하로 돼 있어요. 다가구도 660 이하에 3계층 이하. 다세대랑 연립은 660 이하, 660 초과인데 얘는 4계층 이하고 얘는 4계층 이하예요. 기준이 면적이 다 660으로 똑같아졌어요. 660으로. 그러니까 주택 구분하는 거 다 660제곱미터니까 200평. 근데 연립만 200평 초과고 나머지는 다 200평 이하로 지어야 돼요. 근데 단독은 3계층 이하, 다가구도 단독이니까 3계층 이하, 공동의 경우는 4계층 이하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요 기준으로 바꿨는데 자, 요거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때 제일 큰 좋은 면적이 뭐냐? 서울시 토지로 이종 일반 주거다. 자, 지하층을 없이 지하층 안 두고 지을 때랑 지하층을 둘 때랑 다르거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할게요. 이거는 다중주택은 동전에 330제곱미터였잖아요. 그럼 이게 10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건물 전체가 3층만 지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3층만 지라고 했으니까 한 층당 33.3 하니까 33.3에서 이게 딱 100평이죠. 이렇게 3층만 지랬으니까 여기 33.3 다음에 이게 100평이잖아.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건축 면적이 잡아요. 난 이 대지 면적을 알고 싶은 거예요. 대지 면적에다가 건폐율을 곱했을 때 33.3평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로 질 수 있는 게 33.3평을 질 수 있어요. 대지 면적의 건폐율을 곱한 게 33평 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종 일반 주거 건폐율이 얼마냐면 60%란 말이야. 그럼 X값을 하려면 얘를 0.6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여기 60% 적용할 때 33.3을 0.6으로 나누면 55.6평이 나오니까 이 땅은 55평이면 되는 거예요. 55평이면은 33.3평짜리를 3개 질 수 있었다고. 근데 나머지 대지 부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체 내가 55.6평을 샀는데 그 중에 건축 면적 33을 빼잖아요. 나머지 면적이 주차 공간이에요. 나머지 면적 주차 공간인데 그게 22.3평인 거야. 그럼 이걸로 계산해 보면 한 대가 2.3에서 5를 곱했다. 이때는 2.5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2.3에 5 곱하면 11.5제곱미터니까 3.45평이에요. 여기다 세대를 곱하니까 10평이니까 22.3평에 세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이거 이제 건축 이렇게 하면 돼. 건축하면 되는데 지상층에 있는 부분은 그러면 1층, 2층, 3층이 전부 다 33.3평짜리로 해서 이렇게 짓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연면적 99평이니까 요거를 대지 면적으로 나누잖아요. 용적률이 이봐 179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중주택지면 200%를 못 찾아 먹었어요. 3층만 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79.7%인데 원래는 해당 지역 용적률이 200%를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뭘 썼냐면 지하층 쓴 거야. 그래서 다중주택 다 지하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 연면적이 100평인데 그럼 이제 4개 층으로 쓰게 되면 4개 층을 더한 게 이게 100평이 돼야 되니까 25평이죠. 25평. 한 층당 25, 25, 20 그림 그려줄게요. 여기 다 질 수 있는 게 100평인데 이 당시에 근데 여기는 25, 25, 25 하고 지하로 25 하면은 연면적은 100평 맞죠? 그래서 25평이면 되니까 이 대지가 더 작아도 돼 이제. 대지가 60% 적용했을 때 0.6으로 나누면 42평. 여기는 아까 55평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지하를 넣으니까 42평 갖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그래서 반지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고개 한번 돼 있어 보여요. 이렇게. 이게 42평이면 더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이제 대지를 빼잖아요. 그럼 요 42평에서 25평을 빼주면 남는 게 17평인데 여기 세대가 되냐? 되죠. 10평이면 됐으니까. 그래서 지상 용적률을 그러면 해당 대지 면적을 건축 면적 여기 곱하면 25평에다가 지하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75평을 42로 나누면 178%니까 용적률은 거의 똑같아요. 지하를 파도 용적률이 적용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거예요. 용적률은. 이 상태인데 이제는 개정을 하면서 층수가 3층 이하가 아니라 몇 개 층으로 바뀌었죠? 3계층이니까 지하에 1층에 근생, 2층에 근생하고 3, 4, 5를 다중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된다고. 옛날에는 무조건 이거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3층으로만 줬어야 되는데 지금 3계층으로 바뀌니까 여기를 이제 근생으로 쓰고 이걸 최대한 질 수 있으면 원룸으로 빼가지고 이걸 다중주택 짓겠다 이 뜻이거든요. 다중주택의 면적은 100평, 즉 330제곱미터인데 지상 3층 이내 제한 때문에 1층에 상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3계층으로 받게 되면 바꿀 수 있어. 이게 용적률을 잘 찾아 먹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가 도로가에 있는데 상권이 되게 발달한 지역이야. 그럼 1층, 2층을 근생으로 할 수 있고 3층 이내 제한 때문에 4층에다가 1, 2, 3, 4층에다가
다중주택을 못하고 다가구나 다세대나 도생을 넣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주차 대수가 증가가 되면 1층이 날아갑니다. 주차장 설치하고 면적 축소되고 위층은 임대 놓아서 세대수 감소되니까 이 도저히 안 됐던 건데 이제는 법이 개정이 돼서 지상 1, 2층의 상가를 빼고 지하에도 상가 빼도 돼. 어차피 주택으로 쓰이는 것만 더하는 거니까. 주택으로 쓰이는 거 더하는 게 이게 660 이하로 된다고요. 그리고 3층 이상의 상층부에다가 다중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데 도심지의 작은 땅들이 대부분 이제 40에서 50평인데 그게 일조 제한을 덜 받는 지역이면 저렇게 지면 되거든요. 최대한 지었을 때 5층까지 올려서 다중주택 짓고 이렇게 해도 주차 대수가 3대로 끝나는 거야. 3대, 4대로. 안 그러면 이거 주차 대수 다 들어가면 1층 날아가요. 1층 근생이 다 주차장으로 날아가니까.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데 1조 제한까지 안 받는 땅들이면 작은 땅이어도 이런 거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계산하면 아까 299제곱미터 있죠. 그러니까 2대거든요. 근데 300을 넘어가면 세대라. 그래서 330제곱미터는 이제 세대인데 왜 세대냐? 여기가 1 플러스 100분의 시설 면적 마이너스 150 할 때 지금 연면적이 얼마까지가 최대였었냐면 330까지가 최대였었어요. 얘가 최대로 지었을 때 330에서 150 빼면은 180이죠. 1 플러스 1.80이잖아. 180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그럼 이거 2.8이죠. 몇 대가 필요한 거예요? 세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중주택 지면 무조건 최대로 지면은 세대는 나와야 돼요. 세대는 나와야 되는데 2대밖에 안 나와. 2대밖에 안 나오는 지역이야. 그럼 얘를 2.5로 만들어야 돼? 2.49로 만들어야 되죠. 2.49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요 면적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봐요. 요거 x값이에요. 2.49가 되면 2대로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는 될 거예요. 여기까지. 얘 버리고 내리면 2대잖아요. 그러면 요 놈이 넘어가서 2항 되면 마이너스니까 1.49 되죠. 100을 곱하면 149죠. 150은 넘어가니까 더하기 150이니까 299가 나와요. 그럼 2대 가지고 최대로 질 수 있는 건 299야. 그럼 내가 주차 대수가 2대밖에 안 나오면 199 하면 돼요. 그럼 이제 2대 갖고 다시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300 미만이면 2대, 330 넘어가면 300 넘어가면 세대니까.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45평 90제곱미터죠. 150제곱미터. 그러니까 50평까지 한 대, 50평에서 90평까지 2대, 90평 이상 되면 무조건 세대가 이게 제일 간단한 건데 이거를 현재 법을 330에서 200제곱미터 즉 330을 660 완화해 줬잖아요. 이거에 곱하기 2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 여기 이제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 종류 기준에서 법조문이거든요. 법조문을 내가 보여드릴게.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어디 들어가라고 그랬지? 카페에 들어가라 그랬잖아. 자, 여기 카페 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거 이거 보이시죠? 여기 들어와서 주차장법 주차장법 2번의 시행령의 별표 가면 여기 별표 1에 주차장법의 시행령의 규제는 항상 시행령이 있어요. 별표에 1번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클릭한 다음에 한글 다운받아 볼게요. 그럼 이제 한글 뜰 거예요. 자, 이거 언제 개정됐냐면 올해 3월 30일 날 개정됐으니까 요 기준 중에서 아까 위락시설은 100제곱미터당 한 대인데 아까 근생은 134제곱미터 한 대죠. 그럼 위락시설이 규제가 더 세다는 얘기네. 근생하다가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는 주차장 때문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34제곱미터도 한 대였는데 100으로 바뀌어버리잖아. 주차 대수 2대가 필요하대요. 근데 주차 대수가 꽉 돼 있는 거야. 그럼 못 바꿔요. 그리고 문화집회시설은 150제곱미터 당이고 여기
일종은행이 지금 현재 200제곱미터 당이라고 돼 있죠. 이거 지금 법조문이죠. 이 법 찾았잖아, 주차장법을. 근데 이거 법조문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 조례는 이거를 134제곱미터로 해놨다고.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법은 거의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비고라고 해서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걸 따르되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때는 그래서 중요한 단어 나왔다. 부설 주차장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얘네들은 주차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철도 역사 있죠. 걔 주차장 설치 안 해도 돼. 철도 역사는 안 해도 된다고 써 있어요. 네, 철도 역사. 그리고 수도원, 기도원 이런 데 있죠. 걔네는 주차될 수 없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화장실, 도축장, 도계장 뭐 이런 애들은 주차장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을 지을 때는 주차장 기준을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법에 정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1항이고 2항. 시설물의 시설 면적. 아까 제가 시설 면적은 전체 면적 중에서 주차장 면적만 빼고 다 더한댔죠. 이걸 법조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시설물의 시설 면적은 공용 면적을 포함한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즉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 면적을 다 더한 면적으로 하고 시설물 안에 주차를 위한 바닥 면적이 있으면 이 주차를 위한 거는 빼라 이 뜻이에요. 요거 법조문을 쭉 내리면 15항까지 있는데 여기 있는 15항까지를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려는 거는 보통 이제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거 질 거니까 여기 이 법조문 중에서 여기 있다. 4번 봐보자. 4번에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이다. 1층은 근생인데 위에가 단독주택이에요. 그럼 얘는 얘대로 주차 대수 계산하고 단독주택은 단독으로 계산해야 되죠. 그 계산한 대수가 있으면 둘을 더해야 되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만 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되는 부설 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는데 소수점 이하 어디까지만? 첫째 자리만 대수를 합하여 산정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5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얘는 100제곱미터당 나눈 값으로 한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상가고 근생이라고 할게요. 근생이고 여기가 35제곱미터야. 이게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럼 상가인데 얘는 계산할 때 지금 50 이하죠. 50 이하죠. 그럼 50 이하니까 얘는 몇 수로 나누래 지금? 100으로 나누래. 그럼 100제곱미터당 한대니까 0.35 되는 거죠. 0.35 되는데 아까 소수점 몇째 짜리만? 둘째 짜리 버리고 요 0.3 된 거야. 근데 이 근생을 계산했더니 1.7대가 나왔어요. 더하면 몇 대죠? 2.0 대죠. 2대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두 개가 복합됐을 때는. 어렵잖아 이거 봐. 저는 그냥 법조문 해석만 한 건데 나중에 혼자서 보고서 해석이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한 번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써 있다. 설치 기준을 잡을 때 설치 기준에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어디 있어? 가로가 끝나는데.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1로 본다는 얘기는 올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0.5보다 안 되면 뭐로 해? 내리는 거예요. 요거 이제 법조문에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지을 게 뭐 지자체 조례는 볼 거 없고 요거를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법조문에 1항에 있던 거 그대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안 해도 되는 거 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죠. 철도 역사 이런 거는. 전통 한옥 밀집 지역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옥마을 가면 주차장이 저기 멀리 있고 앞에 주차장이 없어요.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어서. 그리고 시설물의 시설 면적은 공용 면적 포함한 아까 바닥 면적 합계인데 여기 전체 시설 면적 이걸 더하는 걸 이거를 이제 시설 면적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한 개 동에 두 동이 있으면 두 개를 다 더한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전체 땅 면적 중에 주차장을 빼줘야죠. 주차장을 뺀 면적을 말한다. 요게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으면 각 시설물 시설 면적 합한 면적 요 두 개를 더한 거를 말한다. 시설물 안에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 면적은 시설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전체 면적에서 주차는 빼고 요거만 시설 면적으로 계산한다 이 뜻이에요. 제가 그 그림만 그려본 거고. 그리고 요게 아파트를 짓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파트 짓는 분들은 이 구정까지는 아셔야 되는데 주택단지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8호 이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질 일 없으니까 제가 참고로만 넣은 거고 요거 하나 봐보자. 여기 제가 아까 서울시 조례는 아까 요거 일종은생은 134제곱미터인데 아까 법조문은 200이었죠. 법은 200인데 서울시는 134제곱미터당 한 대고 공식은 이걸 썼었어요. 근데 서울시 조례상에서 그다음에 여기 평택시 조례 보시면 평택시는 상업 준주거적일 때 근생이 150제곱미터당 한 대고 기타는 200마다 한 대예요. 여기는 더 완화되어 있는 거예요?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완화되어 있는 거죠. 더 좋은 겁니다. 평택은 더 많이 질 수 있어요. 근생이. 그리고 얘는 150을 아까 마이너스 했는데 여기는 135를 마이너스 해야 돼요. 아까 1 플러스 100분의 150 시설 면적 마이너스 150이었잖아요. 여기는 시설 면적 마이너스 135로 해야 돼. 공식이 다른 거예요. 여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얘도 서울 거 베꼈잖아. 그대로 134제곱미터당 한 대. 그리고 이거는 150이 아니라 180으로 해놨네. 얘는 180으로 해놨고.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이거 똑같은데 얘는 서울시를 그대로 베껴놨네. 서울시 그대로 베껴놨고. 그리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근생이 134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제곱미터니까 파주는 약간 근생을 지을 때 규제가 좀 세구나. 근생이 134가 아니고 좀 더 강하구나. 그리고 여기는 150이 아니라 100을 기준으로 해놨네. 그리고 다중주택은 더 세요. 호당 무조건 0.7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파주에서 다중주택 질 때는 그 계산으로 안 돼요. 그냥 호당 0.7대 이렇게 해버렸어. 파주에서 다중주택을 지시려면 좀 고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부천에서 짓겠다. 그럼 부천은 부천시 조례 봐야 되죠. 아까 검색하는 거 할 때 파주 거 한번 내가 찾아볼 테니까 보세요. 파주시 조례 찾을 테니까 집에 가서 파주시 찾아보시면 이게 써 있어야 되는데 절대 못 찾아. 해볼게요. 자, 일단 카페에 들어갔어요. 자, 제일 먼저 나는 파주시 주차장 조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서 자, 여기다가 뭐라고 쳐야 돼요? 불러준 데 쓸게. 파주시 주차장. 자, 여기 했어. 안 나오잖아. 얘는 무조건 검색이 법령으로 먼저 검색하게 돼 있어요. 얘 눌러줘야 돼. 자취법규를 쫙 하고 눌러줘야 돼. 자취법규 누르면 이제 조례 나오는데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 여기 파주시라고 내고 교통이 있고 설치 조례 있고 쭉 있는데 여기 2번 같죠? 파주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라고 돼 있죠? 그럼 2번 항목이에요, 이거. 그럼 여기서 별표 가서 별표 3번에 있네. 여기 별표 3번에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써 있죠. 이거 지금 찾은 거 대단한 거야. 대부분 다 어디서 찾냐면 블로그 들어가다. 네이버에서 뭐 파주시 조례 치면 옛날 한 90년대 올려놓은 거 나와요. 거기 개정돼서 다 바뀐 거 보고 이제 그거 보고 하니까 나중에 가서 욕 먹는 거야. 우리가 찾는 건 이거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글 또 한번 볼게요. 이거 봐.
이 근생이 100제곱미터당이라고 돼 있고 얘는 100에서 150에서 100이죠. 서울은 150이었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파주시에서 땅을 샀을 때는 이거에 맞춰서 주차 대수 기준을 하는 거니까 다르구나 하는데 이거를 매번 내가 이걸 다운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찾을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카페 들어간다, 뭘 친다 이렇게 썼던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기억 하나도 못해요. 그럼 여기서 그럼 이제 사례로 갈 테니까 사례를 봐야 이제 이해가 되니까 여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다가구 주택이 없어서 여기 공동주택 옆에 다가구 같이 들어왔죠. 얘 같은 경우는 세대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럼 65제곱미터당 한 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5제곱미터당 한 대. 벌써 하기 싫어졌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전용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된 주차 대수가 세대마다 한 대 미만이면 무조건 한 대 이상으로 해라. 계산했더니 빵대 나오면 그렇게 한 대. 가구당 한 대. 가구당, 호당, 실당 한 대 이렇게 해라요. 그럼 이제 이게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춰서 산정된 기준을 하는데 다가구도 공동이랑 똑같이 산정하겠다. 전용 면적도 안목지수로 똑같이 공동의 전용 면적 산정 방법과 똑같이 하는데 전용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 대수 비율 이상으로 산정된 주차 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보다 한 대 이상이 되도록 하되 60제곱미터 이하면 0.7대로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죠. 서울은 85제곱미터 이하짜리를 치면 걔는 75제곱미터당 한 대.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세종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제곱미터당 한 대. 나머지 그 밖의 지역은 뭐 100제곱미터당 한 대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자 여기다 부산에서 만약에 짓는다 그럼 부산은 광역시죠. 요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원룸을 짓는데 50제곱미터짜리를 19세대를 짓겠다. 그럼 지금 현재 원룸이라고 그랬죠. 부산시의 경우에는 그럼 여기 50제곱미터짜리 19개면 곱하면 950이 나와요. 근데 지금 얘를 지금 질 건데 얘는 85제곱미터당 한 대잖아요. 그럼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게 950을 짓 건데 얘는 85제곱미터당 한 대니까 11.17대가 나와요. 공동주택은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절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와도 올려야 되니까 몇 대? 12대.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공동주택은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절상 올린다고. 그리고 방이 몇 개였죠 지금? 19세대. 그럼 아까 19세대는 원룸은 호당 0.7대가 나오는데 계산했더니 13.3이 나왔어.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14대. 그리고 아까 최소 빵대가 나오면은 호당 한 대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19대. 이 세 개를 계산했을 때 제일 많은 걸로 때리라고 돼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그래서 얘는 19세대 설치해야 되는 애야. 부산에서 내가 다가구 주택을 50제곱미터짜리를 19세대 짓 거면 주차 대수가 19대 넣어야 돼요. 마치 이거 제일 많이 나온 걸로. 괜히 했네.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좀 이따 이거 보고 나서 천천히 집에 가서 다시 또 보고 3번 정도에서 4번 딱 보잖아요. 그때가 내 거 돼요. 이거 한 번 듣고 되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강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 공부하다가 보니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 이런 게 보이니까. 근데 만약에 아파트를 500세대를 짓겠다. 근데 60짜리로 100세대, 전용 면적 84짜리로 200세대, 96짜리로 200세대에서 총 500세대를 짓 건데 그럼 60제곱미터짜리를 100세대면 총 6천을 짓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산에서는 아까 85제곱미터당 한 대니까 70.5니까 무조건 71대가 나오고 호당이니까 호당 100세대면 0.7대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70대가 나오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크네? 71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전용 면적 84짜리는 200세대면 곱하면 16,800인데 85제곱미터당 한 대니까 197.6대인데 올려야 되니까 198대가 나와요. 그리고 얘는
80, 뭐 60을 초과했으니까 무조건 세대당 한 대예요. 그럼 200세대, 200대.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200, 그럼 200대. 그 다음에 전용면적 96에 200세대면 곱하면 19,200인데 85 초과는 이게 70제곱미터당 한 대예요. 70으로 나누면 274.2대. 그럼 이걸 무조건 올리니까 275대인데 그 85 초과되는 건 무조건 한 대, 세대당. 그럼 200세대니까 200대인데 275가 더 많은 거죠. 그럼 275, 71, 200대 더하면 546대가 나와야지 저 아파트 허가 나온다고. 근데 여기 만약에 1092세대가 나왔어요. 1092 대수가 나왔어. 그러면 세대당 2.0대가 되는 거예요. 주차 대수가. 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할 건데 보통 다가구지면 밑에 상가 넣고 주택을 넣거나 근생근생 넣고 주택을 넣거나 이렇게 복합을 해서 지는 경우가 더 많아서 주거용과 비주거용 복합용도 선정할 때 아까 공동주택의 경우랑 비주거용 복합용도 선정할 때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차대수 선정할 때 아까 공동주택은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소점 이하 첫째 자리 절상이랬죠. 첫째 자리는 무조건 올림이에요. 단독주택의 경우는 첫째 자리가 0.44 위반 됐죠. 0.5 이상이면 한 대, 미만이면 버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동주택하고 근생을 같이 지면 주차 대수가 0. 얘도 마찬가지로 445입이에요. 그리고 단독주택하고 짓는 근생의 경우에는 근생 주차 대수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계산한 다음에 합산한 다음에 445입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절상, 나머지는 445입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이거 한 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세대죠. 공동주택은 5.11이 나온 거예요. 그럼 무조건 절상이 됐잖아요. 몇 대 나와야 돼? 6대. 6대. 근생이 0.32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소점 첫째 자리에서 445입 됐잖아요. 그럼 4 이하니까 빵 되죠. 그럼 6대에다 빵 대도 하면 6대가 되는 거지. 다시. 다세대가 나오고 근생이 나왔는데 예, 공동주택은 무조건 절상이니까 무조건 몇 대? 6대. 6대. 근생인데 445입 됐죠. 예, 한 대, 예, 빵 대, 한 대, 한 대, 빵 대, 한 대. 이 소리예요. 다시 할게요. 나 이거 될 때까지 안 갈 거야. 공동주택은 무조건 소수점 이하 나오면 절상. 그럼 5.11이 나오든 5.51이 나오든 무조건 얘는 6대예요. 그럼 얘는 다 6대로 돼 있는 거야. 근데 근생이 계산했더니 134로 나눴더니 0.32가 나온 거예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4, 4, 5입 해야 되는데 4보다 작으니까 버려야죠. 그러니까 빵대. 5니까 올려야 되니까 한 대. 내려야 되니까 빵대. 올려야 되니까 한 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67대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합친 거예요. 그럼 이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설 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0.5대로 선정이 됐을 때 주차 대수 한 대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지 이게 질의를 넣은 거예요. 이게 그 질의를 넣었더니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주차 대수가 한 대 미만이 나왔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주차 대수를 0으로 본다. 그러니까 0.97, 0.98이 되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시설물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가 0.5대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빵대로 봐서 무조건 0대로 봐서 주차 대수 필요 없으니 용도 변경 허가 해주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할 때 현재 대수랑 용도 변경했을 때의 대수가 한 대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이거 민원이 또 들어왔는데 건물 내 주차장의 용도 변경은 가능하나요? 했는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쓰고 있었는데 난 여기다가 떡볶이집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주차장을 안 쓰고 떡볶이집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차 대수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주차장은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택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에 따라 동대지 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를 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하거나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인근 300m 이내에 부설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면 가능하다. 이게 이 소리예요. 여기가 도로인데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슈퍼인데 이거 주차장이에요. 옛날에 셔터 내리는 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셔터를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안 쓰고 여기다가 미용실 하겠대. 그럼 주차대수 없어졌죠. 네? 그럼 이 주차대수 없으면 300m 이내에 주차장이 있나 봐. 그럼 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제출하면 용도 변경이 된다고. 이거는 어느 구냐면 동대문구청만 돼요. 이 모든 구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지껏 봤던 구 중에 동대문구, 중구는 돼요. 근데 어떤 구는 또 안 된대. 이건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를 별도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용도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이 땅에 주차 대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500m 이내에 땅을 매입하면 된다는 지자체가 있고요. 여기랑 계약을 해서 1년치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다라는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치 계약서를 제출하면 해준다는 지자체가 또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용도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몇 미터 이내에 주차장 확보하면 됩니까를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느 분지는 모르겠지만 물어봤더니 여기는 우리는 500m 이내에 주차장 부지만 확보만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주차 대수 부족할 때. 그리고 부설 주차장은 어떤 경우에 단속돼요? 당연히 단속을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을 때는 단속이 안 되는데 누가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부설 주차장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주차 구역으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주차장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불법행위 주차장을 지속으로 단독하고 지도 단속하여 주차장 본래 기능이 유지되도록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하라고 했는데 안 해. 이행강진 부과돼요. 그럼 옛날 그 집들 보면 거의 다 이거 상가로 다 바꿔놨어요. 그런 건물들이 경매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는 거 뭐 확인하고 뭐 하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 여기 최종 정리한 건데 우리가 지을 게 근생 아니면 단독 아니면 다가구니까 이 세 가지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 중에 근생은 서울 같은 경우는 134제곱미터당 한 대고 다중하고 단독은 공식 있었죠. 1 플러스 100분의 시설 면적 마이너스 150. 단 이게 150을 빼는 지자체가 있고 180을 빼는 지자체가 있고 뭐 100을 빼는 지자체가 있었다. 그 다음에 다가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는데 아까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면 0.5대고 60 이하는 0.8대라고 그랬죠. 요거를 계산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단독하고 다중하고 상가는 간단한 게 아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때 아까 4452이라고 들어봤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얘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봤을 때 1.24가 나오면 둘째 자리 버리고 1.2니까 내려야 되죠. 내려야 되니까 몇 대? 한 대. 1.6이면 올려야 되니까 두 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냥 주차 대수가 0.9가 나와버렸다. 그러면 얘는 빵대로 보는 거예요. 앞에가 0. 다 했는데 0.9 나왔다. 0.87 나왔다. 0.97이 나왔다. 그럼 다 빵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사례로 볼게요.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야. 자, 여기 영등포구 신길동에 5-14번지 지목이 되고 면적이 169제곱미터 땅인데 이종 일반주거 땅입니다. 요 노란색 요 땅이에요. 여기도 도로고 여기도 도로고 여기도 도로 3면이 도로입니다. 근데 요 땅이 나온 건데 여기가 그 지하철역이에요. 상업지역 뒤쪽에 바로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나쁘진 않죠. 이 땅인데 면적이 좀 작아요. 169제곱미터면은 몇 평이죠? 3, 6, 18, 3, 1은 3. 48평, 49평 정도 되겠다. 한 50평이 좀 안 되네. 대략. 답답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고 있어. 3, 1은 3. 48평이잖아요. 9평이니까 51평 정도 되겠네. 대략 51평 정도 되는 땅인데, 여기 아까 말했던 그 스케일자거든요. 이걸 왜 뺀 거냐면 아까 주차 대수가 계산할 때 옛날에 2.3에다가 5m 했죠. 그걸 이제 축척에 맞춰서 잘린 다음에 주차 대수가 세대가 들어가면 어디다 배치해야 될지 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2.3에서 옛날에 2.5m 하는 거를 축척으로 잘라 놓은 거예요. 색종이로. 자른 다음에 그 지적 도면 설계 도면에다가
주차 대수를 여기다 놓을 거냐 여기다 놓을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대가 나오냐를 보려고 하는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놈이 지금 가각전제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꺾였죠. 그럼 얘는 주차를 못하니까 옆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한 대밖에 안 돼 여기는. 그래서 이쪽 라인에 주차 대수를 두 대를 못 두고 여기다 한 대밖에 못 두니까 일로 두 대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차 대수를 그럼 여기 두 대, 여기 세 대. 또 준다 그러면 여기 쪽에다 하나 갖다 놔야 되니까 네 대까지는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 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요 도면에 있던 요 놈을 갖다 도면에 그린 거거든요. 요게 어떤 건물이 있었냐면 요 땅이에요. 이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서 본 사진이고 여기서 본 사진인데 지금 현재는 이 건물이 있었는데 2층짜리 옛날 단독주택이죠. 그럼 이거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릴 때 조금 전에 제가 주차 대수 할 때 여기 한 대는 될 수 있고 여기가 가각전제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대, 여기다가 두 대, 그 다음에 한 대 하면 총 네 대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요 앞에가 주차 대수 한 대 나오고 이쪽으로 두 대가 나오겠지. 철거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주차 대수 한 대, 이쪽에 두 대 이렇게 나온 거야. 한 대, 두 대.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그 두 대를 놓고 총 세 대진 거잖아요. 세 대인데 최대로 질 수 있는 면적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 대수 세 대 갖고 만약에 다각을 졌다 그럼 3층에서 끝나는 거고요. 다중을 짓게 되면 방 15개도 뺄 수 있어요. 세대당 세대 가지고 다중주택은 다 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현재 상황은 10억에 나왔어요. 아까 그 토지가 그 건물이 있던 땅이 10억에 나왔는데 토지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51평 정도 됐었죠. 아까 제가 160 곱해가지고 했던 거. 그러면 이제 평당 가격이 얼마야? 그러면 10억을 151로 나누면 되죠. 평당 가격이 1,956만 원인 지역인데 공시지가를 봤더니 제곱미터당 216만 원이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곱미터당이니까 3.3058을 곱해야 평당 공시지가 나오죠. 곱했더니 715만 원이에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715만 원인데 나온 게 195만 원이면 그 배율이 715만 원 분의 1956만 원이죠. 공시지가 대비했을 때 2.7배예요. 제가 아까 서울 같은 경우는 2.5배에서 2.8배가 대부분이라고 했지. 그럼 이제 도심지 내인데 상권이 좋은 지역은 2.8배까지 본댔잖아요. 싸게 나온 거예요. 2.7배니까. 2.73배 나왔잖아요. 저 2천만 원까지는 가야 되는 땅인데 지금 현재 한 2.7배니까 싸게 나온 거니까 괜찮은 건데. 네가 언제 했냐 아까 했단 말이야. 아까 공시배율 할 때. 그래서 그럼 2.73배인데 그럼 이 땅이 지금 현재 건폐율이 이종일반이니까 건폐율이 60에 용적률 200이에요. 그럼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3.3이 나오니까 이 땅에 최대로 줬을 때 3층 짓고 위에 3% 30% 더 짓는 거예요. 이 상태의 땅은. 그래서 해당 토지는 3층까지 건축 면적 다 쓸 수 있는데 4층은 3분의 1 정도 줄겠죠. 3.3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건물이 1층, 2층, 3층까지 가는데 다중주택으로 갈 거야, 이거를 다세대로 갈 거야, 다가구로 갈 거야 할 때 주차 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로 가야 되냐. 이 땅 작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중으로 간 건데 지금 현재 다중주택 진 거예요. 근데 뭐 다중주택인데 몇 층이 됐네? 4층 됐죠. 근데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그래서 얘 지하는 1층으로 해도 층수에 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거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는 다 더하니까 329제곱미터. 330이라고 그랬잖아. 330 딱 맞춘 거예요. 그리고 지하는 층수에 산입 안 하니까 3층으로 줬죠. 이 당시에는 3층 이하, 330 이하였거든. 그래서 3층 짓고 다 더한 게 329니까 그럼 이거 공식에다 대입하면 몇 대 나오는지 보세요. 1 플러스 이거 암산해도 될까요? 1 플러스 100분의 시설 면적이 얼마죠? 329. 329 빼기 150이면 179죠. 그럼 179인데 100으로 나누면 1.79죠. 1.79에다가 1 더하면 2.79. 9는 버리고 2.7이죠. 몇 대? 세대. 주차 대수 세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되신 거예요? 숫자가 싫으시면은 여기 대지 면적 165제곱미터에
6제곱미터에 현재 단독주택이니까 50초가 150이하면 한 대고 초과할 때마다 150 초과할 때마다 100제곱미터 한 대를 1 플러스 100분의 시설 면적 마이너스 150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 요 쓰이는 면적 다 더했더니 329제곱미터 나와요.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329.66 마이너스 150 하면 1 플러스 1.79라 2.79는 두째 자리 버리고 올려야 되니까 몇 대? 세대. 그래서 세대가 된 거라고. 계산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건물이었거든요. 아까 이쪽에서 본 사진이고 이번에 이쪽에서 본 사진인데 요 집 빼고 요거. 요 건물을 철거하고 진 게 요것인 거예요. 요것인 거예요. 요 반지하로 빼고 1, 2, 3 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할 때 자, 건축해 보는 겁니다. 자, 1층 바닥 면적은 얼마냐면 아까 대지 면적이 169제곱미터였죠. 여기 건폐율이 최대 60%인데 59.9까지 뽑았다. 최대로 질 수 있는 면적은 101제곱미터, 즉 10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짜리가 지금 현재 3개면 300이죠. 근데 현재 연면적은 얼마까지 질 수 있냐면 대지 면적이 2배를 쌀 수 있어요. 2배를 쌀 수 있으니까 곱하면 338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최대 줄 수 있는 게 300 짓고 38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다중주택은 330 이하였기 때문에 330 이하고 몇 층 이하로 줘야죠? 3층 이하. 그 당시엔 3층 이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중 아니고 근생이나 뭐 이걸 짓겠다 그러면 4층까지 3.3층 짓는데 최대로 줬을 때 338까지 나와요. 1조 제한을 덜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상태인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어떤 건물을 건축할 건지 내가 고민할 때 1안 A안부터 2안까지를 내가 잡았어요. 잡았을 때 1층은 근생으로 하고 2층도 근생으로 하고 3층은 주택으로 할 수도 있고 1층 근생, 2층, 3층 주택 전층을 다 다각으로 1, 2, 3층 근생하고 4층을 단독 이 형태에 따라 주차수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주택의 방을 또 몇 개로 쪼개야 되냐면 자, 원래는 300제곱미터인데 지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 총 400까지 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단독주택에 다중으로 하게 되면 이걸 또 잘라야지. 330까지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리고 한 개가 이제 100제곱미터인데 이걸 쪼개면 50제곱미터짜리로 2개 쪼갤 수 있는 거고 3개로 쪼개면 33제곱미터짜리 3개 4개로 쪼개면 25짜리로 4개를 할 수 있는데 제일 선호 1인 가구가 선호하는 게 50제곱미터대거든요. 15평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요 지역 상태에서 반지하를 올리면 이건 지하는 층수의 산이 많고 용적률 계산할 때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중주택의 모습이 이게 제일 많아요. 옛날 거 보면. 옛날 다중주택은 전부 다 반지하에 이렇게 3층 줘놨어요. 볼까? 그럼 이제 연습 요것만 하고 갈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돼. 자, 근생하고 단독으로 졌어요. 그럼 아까 복합돼 있을 때는 여기서 대수 한 대, 여기서 대수 나오면 더해서 한 대죠. 그럼 얘는 지금 현재 200이죠. 200을 134로 나오면 대수 나오겠죠. 단독주택은 100제곱미터면 무조건 몇 대죠? 50에서 150 사이일 때. 한 대. 50에서 150 한 대잖아요. 근데 얘는 200제곱미터 근생은 134로 나누면 1.49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소수점 첫째 자리만 더한댔죠. 그럼 얘 1.0 더하기 1.4 그러면 2.4죠. 근데 4, 4, 5 입혀야 되니까 내려야 되니까 2대. 얘 2대 갖고 된다고 이게. 다시 할 거예요. 자 봐요. 단독주택은 50에서 150 사이일 때는 한 대인데 150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공식에 넣으면 돼요. 근데 근생은 200제곱미터니까 134로 나오면 1.49인데 그 복합되어 있을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만 더하고 나서 합산한 다음에 4, 4, 5 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대였고 1.49니까 1.4잖아. 더하면 2.4니까 4, 4, 5 입에서 내려야 되니까 몇 대? 2대. 근데 얘를 쪼갰어 이렇게. 다중주택으로 쪼갠 거예요. 그럼 얘 몇 대 필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왜 똑같아? 단독주택이잖아. 단독주택이랑 똑같겠지. 그러면 얘는 50 이상에서 150이니까 더해도 어차피 100이니까 한 대에다가 1.4 더하니까 얘 2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는 다각으로 했어요. 얘를 다중으로 안 하고 얘는 취사가 안 되잖아요. 나는 취사를 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각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아까 세대당 한 대인데 60 이하는 0.8, 30 이하는 0.5였잖아요. 그럼 얘 지금 현재 60 이하죠. 그럼 얘 0.8에다가 0.8 더하면 너무 어려운 거 있어요? 0.8 대 0.8 대 더하면 1.6인데 공동주택이랑 똑같이 다가구 무조건 소수점 이하의 절상이죠. 그럼 얘는 1.6이어도 2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50에다 50 더하면 0.8, 0.8이잖아요. 그럼 1.6인데 무조건 절상해야 되니까 2대예요. 근데 근생이 200이니까 1.4분데 1.4잖아. 1.4에다 2 더해야 되죠. 그럼 3.4니까 얘 내려야 되니까 몇 대? 3대. 아, 얘 한 대가 더 필요하구나. 아까 전에 2대였었잖아요. 다각으로 바꾸는 순간 주차돼서 한 대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거를 다가구니까 이제 다중이 아니니까 위로 올려도 돼서 연면적을 다 찾아먹겠다. 그래서 33까지 내가 다 하나 더 줬어. 그러면 얘는 33제곱미터면은 이거 주거 전원 면적으로 따지면 외벽의 내부선으로 하기 때문에 33 정도 되면 30 이하로 봐요. 그럼 얘 0.5대죠. 0.5대에다가 0.8대에다가 0.8 더하면 몇이지? 1.6에다가 0.5 더하면 2.3. 무조건 절상이니까 얘는 세대야. 세대. 50에 0.8, 0.8인데 이거 33이면 30제곱미터 이하로 봐서 0.5대니까 1.6에다가 0.5 더하면은 2.1 되는데 절상해야 되니까 세대죠. 이해되셨어요? 세대고 그 다음에 근생을 134로 나눴는데 1.4가 나왔으니까 3에다가 1.4 더하면은 이거 4.4니까 버려도 되니까 몇 대? 4대. 자, 하나 더 주면 4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아무리 설계를 가져갔는데 주차돼서 세대 나오면 날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계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자, 이번에는 여기 아까 33제곱미터면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으로 봐서 아까 0.5대 한 게 이 뜻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다각으로 안 하고 다중으로 3개를 쪼갠 거예요. 몇 대? 아까 전에 걔랑 똑같잖아, 이거. 두 대죠, 2대. 요거 한 대에다가 1.4 하니까 2.4니까 2대잖아요. 그럼 여기를 다각으로 똑같이 했는데 다각으로 하잖아요. 그럼 얘 33제곱미터면 30 이하로 보죠. 0.5, 0.5, 0.5죠. 그럼 1.5죠. 절상이니까 2대. 2대에다가 1.4 더해야 되니까 3.4니까 3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똑바로 하게 되면 2대는 한 대 늘어난 거죠. 근데 이거를 방을 늘렸어. 25로 늘렸어. 4개로 쪼갠 거예요. 얘는 그래도 몇 대예요? 2대. 2대지. 근데 얘는 0.5, 0.5, 0.5, 0.5죠. 그럼 2.0이죠. 2대에다가 1.4 더하면 3.4, 세대네. 세대. 아, 너는 계산을 빨리 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다시 할게요. 0.5, 0.5, 0.5, 0.5는 2대잖아요. 2대에다가 200을 134로 나눴을 때 1.49라 1.4. 1.4에다 2 더할 때 3.4라 내려서 몇 대? 세대. 그러면 다가구를 33으로 했을 때는 세대였죠. 또 25로 했을 때 얘도 뭐예요? 세대야. 그러면 25로 해서 3개에서 방 하나 더 해서 먹는 게 낫겠네. 이거 다가구를 3개로 하지 말고 4개로 쪼개서 월세 받는 게 더 좋잖아. 그러니까 같은 세대인데 저렇게 하는 게 더 낫죠. 나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건데. 월세를 더 받기 위해서 방법을 찾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럼 여기 이번에는 다중주택을 2개 1층만 근생입니다. 그럼 얘는 200제곱미터죠. 단독주택이잖아. 그러면 공식에 넣으면 어딨어? 아까 50에서 150은 한 대인데 100을 초과했잖아.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시설면적 200이죠. 200 마이너스 150 하면 0.5잖아. 그럼 이제 1.5가 되는 거네. 근데 다중주택은 1.5되고 근생은 지금 134-에서 134로 나누니까 얘 소수점 첫째 자리 하니까 0.7이죠. 1.5에다가 0.7을 더했더니 2.2예요. 근데 얘는 내려야 되니까 몇 대? 2대. 그대로 2대야. 얘는. 2대인데 얘는 다각으로만 바뀌었죠. 근데 5대가 돼버렸어. 왜 됐는지 보세요. 0.8이죠. 60 이하니까. 60 이하 0.8, 0.8, 0.8, 0.8. 그럼 84, 3.2. 절상이니까 여기서만 4대야. 여기서만 4대.
0.8, 0.8, 0.8, 4개니까 3.2. 다가구는 무조건 절상. 뭐야? 4대. 거기다 0.7을 더하면 4.7이죠. 4, 4, 5입이니까 5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짓게 되면 2대인데 이렇게 지면은 몇 대? 5대예요. 그러니까 땅이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좁으면은 다가구로 못 간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얘 방이 지금 현재 4개로 뺐는데 이걸 6개로 늘린 겁니다. 6개로 늘려도 몇 대예요? 2대야. 2대. 뭐 똑같은 단독택이니까. 근데 얘는 6가구로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32 하니까 0.5죠. 0.5 6개면 3.0. 세대에다가 얘 더해야 되죠. 세대에다가 0.7 더하면 3.7이니까 4대니까 오히려 얘가 한 대가 더 줄었네. 그죠? 요거는 50으로 할 때는 5대였잖아요. 근데 저걸 쪼개니까 오히려 4대니까 저렇게 해서 분양하는 게 더 낫죠. 6가구로 분양하는 게 더 낫다고. 분양이 월세 받는 게 낫다고. 이번에는 방을 3개가 아니라 4개로 쪼개가지고 했을 때는 그대도 얘는 무조건 몇 대예요? 2대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0.5, 0.5, 0.5, 0.5가 5, 8에 40. 4대에다가 0.7 더하면 4.7이라 5대 된 거네. 그러면 25로 안 하고 33으로 해야 주차 대수가 제일 적은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 여기가 1층은 근생, 다가구, 다가구, 다가구인데 자, 25, 33이면 0.5가 몇 개냐면 9개죠. 0.5가 9개면 5, 9, 45니까 4.5인데 절상해야 되니까 몇 대? 5대. 그리고 100제곱미터는 134로 나누면 0.7 나오니까 0.7에다가 5 더하면 5.7이니까 올려야 되니까 몇이에요? 6대. 저렇게 하면 6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위 주인집 그대로 쓰면서 여기 월세 받는 형태로 하는 경우 있죠. 그래도 얘는 2대예요. 그래도. 계속 2대죠. 근데 얘는 내가 요 33제곱미터를 다중으로 안 하고 다가구로 해버렸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100제곱미터인데 여기 3개로 쪼갰을 때랑 이걸 25로 쪼개 4개로 쪼개도 얘는 대수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결론 나왔어요. 다중주택은 호수를 몇 개로 나누든 변화가 없어요. 근데 다가구로 갈 때만 0.5대냐 0.8대냐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집에 가서 천천히 다시 읽어보신 다음에 한 3, 4일 있다가 다시 보시면 기억 한 개도 안 나요. 이게 그래. 이 주차장이 반복하지 않으면 내 거 안 돼요. 하나 더 해볼까? 자, 이거 올 다중으로 했어. 올 다중으로. 그럼 요거는 1 플러스 100분의 300 마이너스 150 하면 1.5 나오니까 2.5니까 얘는 지금 올려야 되니까 세대죠. 근데 이걸 똑같이 했는데 밑에다가 요걸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지하로. 그럼 요거 총 다 더하면 400이죠. 400이니까 얘 100분의 400 마이너스 150 하면 2.5 나오는데 그럼 3.5니까 올려야 되니까 4대죠. 한 대가 늘었잖아. 그럼 지금 이제 4대고 세대예요. 이거 2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따져야죠. 이거 세대 갖고 되는 방법 없을까? 이거 찾아봐야죠. 그럼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요거를 4대를 안 하고 세대를 하려면 여기 2.5가 나와야 돼요? 2.4가 나와야 돼? 2.4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요 세대로 가능하기 위한 방법은 얘를 2.4를 만들어야 돼요. 요 마찬가지 위에도 2대를 만들고 싶으면 얘를 1.5가 아니라 1.49가 나오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2대로 만들려면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과연? 다중주택은 단독주택 공식에 1 플러스 100분의 시설면적 마이너스 150인데 150이 나오는데 1.5가 나온 거잖아. 그럼 1.5에다가 1 더하면 2.5니까 올려야 되니까 지금 현재 세대가 나온 거예요. 이걸 2.4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x 마이너스 150이 이게 1.49가 나와야죠. 그래서 2.49. 2.49가 나와야지 2대잖아. 그럼 요걸 항을 이렇게 옮기면 1.49죠. 100을 곱하면 149죠. 149에서 150을 이항하면 150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99. 그럼 x 값은 299를 만들면은 2대로 끝나는 거네. 그럼 299가 되면 이게 99 되면 1제곱미터 날리면 되죠. 그러면 2대로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거 올라가면 세대, 이거 내려가면 한 2대.
이해되신 거지? 예. 그리고 2.5대가 아닌 2.4를 만드는 방법은 얘 더한 면적이 150일 때 1.5가 되니까 1.4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4대가 되려면 1.49가 돼야 되니까 100분의 149 되면 돼. 그러면 149가 되려면 299에서 150 빼면 149가 되니까 최대 면적은 299 갖고 2대로 할 수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1제곱미터 여기를 날리든 위에를 날리든 299만 되게끔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신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땅이 너무 적어서 주차 대수가 한 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한 대밖에 안 나오면 나는 이 건물을 얼마까지 지을 수 있냐? 그러면 한 대면은 1.49죠. 1.49잖아.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시설 면적 마이너스 150인데 그럼 1이 넘어가면 이거 0.49죠? 곱하면 49잖아. 49에다 얘 넘어가면 150 더하면 199죠. 그럼 얘를 199로 만들면 되는 거네. 199가 되려면 여기 70, 29 하면 되죠. 일단 99만 나오면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70하고 여기다가 29를 하든지, 뭐 50하고 49를 하든지, 어쨌든 더했을 때 얼마 나오면 돼요? 199만 나오면 한 대 갖고 칠 수 있다고. 이건 이해되셨죠? 그러면 근생으로 건축할 때 어떻게 될 거냐? 이 근생을 지금 현재 300에다가 단독택을 넣었어. 그럼 위에 거 아까 50 이하면 100으로 나눈댔죠? 50 이하짜리는 아까 100으로 나눈댔잖아. 그러면 이제 100제곱미터로 나누면은 얘는 벌써 단독은 50 이상일 때 154일 때 한 대인데 50 미만이면 아까 100으로 나눈댔으니까 100분의 33이니까 0.3이죠? 여기서 300 나누기 133에서 2.2가 나왔으니까 2.2에다가 0.3을 더하면 2.5예요. 그럼 이거 올려야 되니까 뭐예요? 세대. 세대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2대밖에 여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2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했어. 그러면 얘를 2.4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똑같아. 어떻게든 2.5대를 2.4로 만들면 되니까 2.4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둘 중에 하나를 건드려야 되는데 여기 1 플러스 100분의 시설 면적 마이너스 150이죠. 여기서 근생을 만약에 내가 건드릴 거냐 아니면은 주택을 건드릴 거냐 했는데 주택을 건드리면 너무 작죠. 뭘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생을 건드려야 돼. 근생을. 그래서 근생을 134로 나누면 2.1이 되는데 2.19가 되니까 최대로 하면 2.19예요. 그럼 얘는 2.19에다가 134 곱하면 193까지 나와. 그럼 여기 293까지 나오니까 7제곱미터를 줄여야죠. 여기서 7제곱미터를 줄여가지고 93호로 만들면 요거 2대 갖고 되는 거예요. 요걸 줄이면은 이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300제곱미터를 안 하고 293제곱미터를 하면 2대로 되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7제곱미터를 날리거나 여기 있는 걸 7로 나눠서 얘를 그대로 짓거나 어쨌든 그러면 주차 대수 2대로도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거는 한 2, 3일 지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사례만 몇 번 보고 있다가 내가 건축하는 사례에 맞는 거가 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잠깐 한 3분만 쉬었다가 수료식 빨리 끝내고 가시죠. 그래서 화장실만 갔다 오세요.